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우선주 그리고 프로텍 영상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텍은 유연소자에 특화된 갱본더 패키징 반도체 후공정에 100배의 향상을 하는 갱본더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앞으로 급팽창하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즉 반도체 시장 그리고 5G 장비로 인해서 지속 가치와 성장을 일궈내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프로텍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협력 관계에 있다. 갱본더 장비가 언제 나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시장에서의 반드시 유연소자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제1의 반도체 회사가 되기 위한 삼성전자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갱본더 장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테스트 과정에 있는데 언제에 계약을 할지는 사실은 계약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상대방의 회사에 대한 것은 비밀 협약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업에서 무엇을 한다라고 알려진다는 것은 이미 제품이 되기 전에 그것은 치명적인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시장의 업황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업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프로텍인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를 정확하게 시장 상황을 알려고 한다면 오늘의 이 기사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 기사의 내용은 단순히 기사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공자였고 주식에서 몇십 년 동안 IT 쪽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TSMC와 인텔의 위탁 생산에 진검승부를 가린다라는 기사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인텔이 칩 생산을 외부에 맡기는 위탁 생산 확대를 밝히며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이것은 이미 벌써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과거의 인텔이 이제는 아니고요. TSMC와 함께 위탁 생산 업체로 거론된 삼성전자는 올해 미국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의 공장 증설로 정면 승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2일 현지 시간에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제2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할 거라 저는 봅니다. 급팽창하는 반도체 시장, 메모리와 비메모리는 현재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TSMC와 사활을 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착공에 이르면 오는 2023년 가동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향후 이 공장에서 3나노 이하 반도체를 생산할 것, 3나노라고 하는 것, 이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밀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작게 그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손바닥 안에 얼마만큼 작게 해서 많이 글씨를 쓰느냐가 기술력인 것이죠.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오스틴 제2공장 증설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되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에요.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삼성전자가 오스틴 팹2 공장 증설을 검토하는 이유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공장 증설에 나서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자국 내 생산을 촉구하는 조 바이든 정부의 통상 정책도 영향을 미친다. TSMC는 세계 반도체 1위 업체인 인텔을 잡기 위해 2023년 첫 가동을 목표로 2029년까지 미국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를 투자해 5나노 공정 팹을 건설을 한다.
인근에는 인텔 공장이 있고 현재 삼성전자의 오스틴 팹은 14나노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한다. 14나노, 그 다음에 7나노, 5나노, 3나노. 이 높은 것일수록 높에서 수치가 낮을수록 초미세 공정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입니다. 이 때문에 노광장비라고 하는 극자외선 공정이 도입될 오스틴 팹 증설은 향후 인텔의 CPU 물량 수주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김선호 베리츠증권 연구원은 향후 오스틴 공장 증설을 통해 5나노 이상의 5나노, 3나노 이상의 선단 공정에서 고부가 제품 양산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인텔도 2023년부터 위탁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다. 21일 미국 현지 시간 인텔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되 이보다 더 많은 물량을 파운드리 업체에 맡길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이 맡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현재 초미세 공정인 5나노 밑에를 공정을 할 수 있는 것 전 세계에 단 2곳밖에 없습니다. 인텔은 이미 2012년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기술력에 있어서 대만과 TSMC와 삼성에게 큰 격차를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업체에서 이렇게 기술력이 뒤처지게 되게 된다면 급 혁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도태되기가 쉽습니다. 팻 게르싱어 차기 인텔 최고 경영자는 인텔은 7나노 공정이 안고 있었던 문제를 회복했다며 2023년 출시할 7나노 공정 프로세서 대부분을 인텔 내부에서 제조할 것이다. 이쯤 되게 되면 5나노와 3나노가 주된 공정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텔이 이날 위탁 생산 확대를 밝힌 것은 최근 행동주의 펀드 서드 포인트가 인텔의 기술력이 TSMC와 삼성전자에 밀렸다. 전략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한다.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TSMC와 삼성에 비해 기술력이 크게 앞섰던 인텔이었지만 기술 투자에 소홀하면서 최근 몇 년 전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가 이미 3년 전부터 각각 7, 8나노 공정에 돌입한 것과 달리 인텔은 2022년에야 이 7나노, 8나노 공정에 생산에 돌입한다. 현재 삼성과 TSMC는 5나노 공정에서 치열해지고 있고요. 올해 5월 이후나 이 정도부터는 3나노에도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인텔은 겔싱어 CEO가 정식 취임하는 2월 15일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업계는 인텔의 파운드리 주요 계획에 삼성전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14나노미터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올 하반기부터 월 1만 5천 장 수준의 사우스 브리지 반도체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첫 거래에 물꼬를 튼 만큼 이를 시작으로 향후 CPU 수주 등을 확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차후에는 어느 한 곳에서 밀어주기보다는 양 투 사이드로 이렇게 물량을 나눠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GPU 역시도 삼성에서 수주를 할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력 차이로서 어느 곳의 물량을 좀 더 늘리는 그러한 전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업계의 관심을 모은 GPU는 TSMC에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로이터 통신은 최근 인텔이 엔비디아와 그래픽 회사죠. 경쟁할 PC용 GPU DG2를 만들 예정이며 이 칩은 TSMC의 7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세 공정으로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 이외에는 없다. 시장 조사 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가 55.6%, 삼성전자가 16.4% 이렇게 순이었습니다. 현저한 차이를 보고 있죠.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삼성이 세계 제일의 반도체 회사인 줄 압니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이 1위이지만 비메모리 시장,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단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가 인텔의 GPU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것은 인텔이 여전히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의 발로다. 저는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종합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설계 그리고 생산, 파운드리까지 모두 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을 IDM이라고 하고요. 파운드리만 하는 TSMC 같은 경우도 있고요. 삼성전자는 바로 IDM 회사입니다. 종합 반도체, 설계도, 팹리스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는 그러한 반도체 회사. 모두 삼성에게 GPU 설계까지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제 인텔은 반도체 구도에서 현격하게 뒤처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GPU 물량까지는 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신빙성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프로텍의 회사는요, 유연소자에 대한, 반도체 후공정의 패키징에 대한 갱본더의 장밀이 한국기계연구원과 개발 완료된 상태고요. 어느 정도 수주를 할지는, 언제 수주할지는 상황이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에선 일본이나 유럽에서 연구하는 기술보다 높은 생산성, 품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만 TSMC 등 파운드리 업체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잡기 위해 해당 설비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프로텍의 갱본더 장비의 경우 이유인즉슨 2016년에도 애플의 AP 물량을 전량 삼성과 TSMC가 나누어서 애플의 AP 물량을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요. 이 반도체 후공정의 패키징에 WLP의 웨이퍼 레벨 패키지인 TSMC에 완전히 후공정이 패키징이 밀려서 이렇게 인텔의 물량을 전량 수주를 못하게 되죠. 이때부터 TSMC는 삼성과의 격차를 벌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공정의 패키징의 이러한 기술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프로텍은 유연소자에 대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스마트 카드, 메디컬 디바이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이렇게 AI, 반도체 패키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유연소자에 대한 그리고 이 반도체 칩에 가는 열 손상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인 차세대 방식의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된 사례는 없는 만큼 양산성 테스트 통과 시 파급력은 상당하다. 그러나 언제 어떤 기업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장비를 도입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 생각이지만 계약을 한다 손치더라도 비밀 협약으로 물론 프로텍의 입장에서는 계약은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요. 삼성은 평택의 제2, 3공장이 올 하반기 양산화가 들어간다면 그 이전에 움직임이 나오지도 않을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주식은 선취매에서 기다림. 워렌 버핏은 5년 동안은 시장이 클로징해도 상관이 없다. 기다리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니까 이제는 6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났죠. 많은 분들이 아우성 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이것이냐, 개잡주냐, 소잡주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차트적으로 프로텍은
이동평균선상으로서는 하락을 점차를 하고요. 이렇게 고점을 하게 되면은 돌파한 모습. 현재는 26,800원의 종가. 오늘 50원 올랐네요. 예, 어쨌든 저점은 잘 지키는 트리플 바닥, 최근에 보게 되면 트리플 바닥 25,000원 정도가 트리플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견고하게 보이죠. 이와 같은 큰 거래, 이때가 바로 갱본도 장비가 나왔을 때고요. 역대급의 거래량이 돌파한, 이제 기다림으로써 이 거래량의 의미가 시장에서 나올 어느 순간을 생각해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2년, 3년 장기의 목적으로 하는 영상이고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향방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흐름을 잠시 들여다보면요.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연일 수급 상황을 잠시 한번 들여다보면 코스피와 코스피 지수를 하면서 들여다봤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연일 매도하고 있죠. 최근 1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1억 2천만 주, 1억 3천만 주 이상의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오늘 시장 또한 기관들은 엄청난 매도세를 이루고 있죠. 끝없이 매도할 수는 어처는 없다. 오늘 또 1조 3천억 원을 연기금은 3,7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융투자는 6,673억을 매도한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요. 넉넉하게 2월달, 3월달 초까지는 열심히 매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와는 다른 고객 예탁금이 67조 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67조 이렇게 67조를 가지고 있죠. 지속적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지속 매도, 끝없이 매도할 수는 없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금만 이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분께서는 연기금에서 지속 매도하는 것이 해외로 투자, 해외 역시나 현 상황은 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과거 20년, 30년 전에 삼성전자 국내의 증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폭풍 성장 또한 예견되어서 연기금이 만약에 해외로 자금을 좀 더 투자처를 확대해 나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사활을 걸고 5G와 장비 설비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시장이죠. 특히나 그러한 폭발적인 반도체 시장 그리고 5G의 장비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동학개미들이 들어오면서 1억 3천만 주 이상을 팔았다고요. 절대로 착오적인 계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넉넉하게 2월달 또는 3월 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유 중물 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재는 프로텍, 마이크로 프렌드도 이제 테스트로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마이크로 프렌드가 이렇게 최근의 모습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전고점에 향상이 되고 있죠. 마이크로 프렌드를 잠시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 프렌드는 테스트 공정을 하는데 웨이퍼 테스트에 해당하는 고부가가치의 소모성 부품이고요. 삼성전자에서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텍은 이곳에 최근에 27% 지난 9월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27%의 지분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시작하는 거 앞으로 마이크로 프렌드, 프로텍,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이 궁금한 상황이고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프로텍은 아직은 주가 움직임이 다른 반도체주보다 좀 다르게 아직은 움직임이 덜한데요. 이것은 갱본도 그것이 언제 계약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년 또는 그 이상 안에는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수 매도의 차라 이런 영상은 아니고요. 프로텍의 갱본도는 반도체 후공정에 있어서 유연소자에 특화된 것은 시기가 되어서는 시장에서 제 가치를 부여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의 주가의 정리 마무리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